단독 농약통 요리 논란, 백종원 정부 인증 받았다. 식약처는 사실 무근. 지난 영상에서 농약통 사과주스 사건에 대해 백종원 대표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농약통이 아닌데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최초에서 엄중한 조사를 나왔었어요. 아 미치겠네. 농약을 쓰던 겁니까? 새 걸 사갖고 아니요, 색을 사는데 식용으로 나오지 않은 걸 써도 되냐고요. 국무비통에. 그래서 저희가 식약청에다가 분명히 검사도 의뢰해서 성분도 했고. 백종원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식약처에서 문제의 농약통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나왔고 자기가 식약처에 검사해달라고 의뢰를 했으며 안전하다는 농약통 검사 성분표를 받았다. 문화일보가 식약처에 물어봤더니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백 대표의 검사 의뢰도 없었고 식약처가 검사해준 적도 없고 검사를 해주는 절차 자체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사실무근. 백종원 대표의 말이 다 뻥이란 거죠. 문화일보 이현욱 기자는 오제나 영상을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식약처에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앞에는 단독, 특종 붙일만 하죠. 기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요즘은 슬프게도 이현욱 기자처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몇몇 언론을 통해 더본코리아의 반응이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GDnet 코리아 기사를 통해 나온 해명입니다. 특정 유튜버가 백종원 대표에게 무리하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다른 장비 검사 내용과 혼동해서 답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명도 거짓말입니다. 공항에서뿐만 아니라 사내 직원 간담회에서도 백종원이 자기 입으로 식약처에서 엄중한 조사를 나왔다고 사기를 쳤거든요. 농약통이 아닌데 지금 확인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최초에서 엄중한 조사를 나왔었어요. 공항에서만 식약처를 팔아먹은 게 아니란 말이죠. 백종원의 거짓말 듣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 해명은 매일경제 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현행법상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세상에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모든 일탈 행위를 다 불법이라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더본코리아의 해명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행법상 요강을 국그릇으로 사용하는데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연하죠. 법이 요강의 사용 범위까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현행법상 걸레를 행주로 쓰는데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연하죠. 법이 걸레의 사용 범위까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까지 안 가도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누가 농약통으로 사과 주스를 고기 위에 뿌리겠습니까? 백종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직원들 앞에서 국가기관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상대는 식품회사들이 제일 겁내는 식약처입니다. 식약처 고위 측에 믿는 구석이라도 있지 않다면 직원들 앞에서 이 정도까지 편안하게 팔짱 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식약처의 반응도 석연치 않습니다.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식약처는 백 대표의 허위 해명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했어요. 지금 백종원 유착 의혹으로 식약처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인데 기자에게 사실 무근이라고 대답해놓고 그냥 덮겠다? 백종원에게 별도 대응하지 않겠다? 이거 저만 이상한가요? 만약에 불법 건강기능식품 만든 회사 대표가 우리는 식약처로부터 검사 받았고 안전하다는 성분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기치고 다녀도 식약처는 별도 대응하지 않을 겁니까?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 이런 거짓말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면 앞으로 사람들이 과연 식약처를 믿어줄까요? 백종원의 농약통 거짓말로 여론이 들끓자 또 물타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백종원이 식품 표시 없는 닭꼬치를 팔았다? 알고 보니 세계일보.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고는 더본코리아 외에도 다른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왔고 영상 속 닭꼬치는 더본코리아가 아닌 충남 예산시장 영세 상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물품이었다. 아니 내가 언제 더본코리아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상인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더본코리아가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외부 행사, 즉 지역축제 끝나고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고. 다른 상인들과 함께 쓰는 창고에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를 대량으로 가져와서 함께 보관했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그럼 상인들이 더본코리아를 고소해야죠. 왜 지역축제에서 남은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를 우리 물건과 함께 보관했느냐? 더본코리아가 책임져라.
따져야죠. 제가 왜 이 닭꼬치에 대해서 상인이 아니라 백종원에게 직접 질문했는지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축제에 함께 참여한 상인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닭꼬치는 안 갔고요. 닭꼬치를 했거든요. 예산에요. 그 가게가 닭꼬치를 가서 했는데 창고에 보관돼 있던 닭꼬치 재료를 가지고 예산에 있던 또 다른 업체가 타 지역 축제에 가서 장사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지역개발과 지역축제 지원본부 핵심 인력들이 예산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더본이 주관하는 축제가 있을 때 예산 상인들로 구성된 특공대를 만들어요. 지원팀을 파견하는 거죠. 이 창고에서 닭꼬치를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계일보는 기사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닭꼬치 더본과 무관. 세계일보는 축제 참가 상인들 취재 안 하고요. 더본 말만 듣고 무관하다고 쓴 겁니다.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축제에 함께 가서 음식을 판 상인이 직접 증언하잖아요. 다른 상인이 이 창고에서 닭꼬치를 가져가서 팔기도 했다. 세계일보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같은 장소에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와 혼합 보관하면 불법인데도 굳이 이 닭꼬치가 자기 거라고 나선 가게는 처음부터 더본코리아 솔루션으로 탄생했고요. 소스 등 식자재를 받아 쓰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창고의 닭꼬치를 가져가서 지역 축제에서 장사했던 다른 상인도 있다는 겁니다. 교집합은 더본코리아입니다. 그러니 백종원 대표님, 이 닭꼬치 먹어도 되는 건가요? 묻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식품 박스나 라벨에서 식약처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은 바로 가독성입니다. 소비기한, 보관 방법 등을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재고 관리와 물류를 위해서도 웬만한 제조사들은 박스에 소비기한, 보관 방법을 읽기 쉽게 표기합니다. 박스에 아무 정보가 없으면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파는 선입선출이 불가능합니다. 재고 관리 포기한 거죠. 판매할 때마다 박스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뭐부터 판매할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닭꼬치 옆에 보관된 제품을 보세요. 이렇게 박스에 필요한 정보가 다 붙어 있고 적혀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닭꼬치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닭꼬치가 더본코리아 지역 축제와 관련이 있다는 축제 참가 상인의 증언을 토대로 분석하면요, 왜 박스에 아무 표기가 없는지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지역 축제 얘기할 때 자세히 다룰 건데 오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 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부스가 아닌 것처럼 다른 명의로 위장을 합니다. 장사는 예산 상인들 데려가서 시켰어요. 닭꼬치도 그중 하나고요. 지역 축제는 보통 3일 이상 하죠. 닭꼬치 엄청 팔립니다. 영하 18도 이하 냉동 보관이라고 크게 적힌 박스를 상온에 쌓아놓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지역 축제가 며칠씩 이어지는데 날마다 물류비 부담하면서 예산 냉동 창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축제 장소까지 닭꼬치 실어 왔을까요? 닭꼬치 이송은 냉동 탑차로 했을까요? 만약 닭꼬치를 한 번에 실어 와서 장사했다면 축제가 열리는 지역에서 비싼 냉동 창고 계약해서 보관했을까요? 상온에 꺼내놓고 팔다가 남은 닭꼬치는 현장에서 바로 전부 다 폐기했을까요? 이 닭꼬치와 더본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순간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냐? 제가 다 물을 거거든요. 더본코리아가 기자들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자기와 상관없는 닭꼬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역 축제에서 음식 먹고 배 아파본 분들 많으시잖아요. 축제에서 파는 음식과 위생 정말 개판입니다. 우리가 익히 봤잖아요. 백종원은 생고기 상온 방치 숙성법이라는 신기술을 선보였어요. 습도가 아주 높은 날 고기를 비닐로 덮어주는 그로테스크한 위생관념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더본코리아가 영하 18도 이하 냉동 보관 콜드체인을 지키면서 닭꼬치를 옮기고 보관하고 팔았을까? 언론이라면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이런 걸 취재해서 백종원에게 묻는 게 기자입니다. 저는요, 기자가 아니지만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 대신 묻는 거예요. 백종원 대표님, 이 닭꼬치 먹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백종원에게 한 이유를 더본코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닭꼬치와 엮이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전후 상황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취재하지 않는 멍청한 기자 놈들이 제가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는 가짜기사 만들어 더본을 핥아준 겁니다. 맨 처음 김재환 닭꼬치 갑질 기사를 쓴 매일신문 최훈민이 어떤 자인지 구독자가 최훈민 논란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이 계속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지면을 내주는 매체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상한 정치 기사나 쓰던 자가 왜 갑자기 백종원 구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논점을 흐리고 물타기를 할까? 최훈민이 백종원 동아리 후배라는 글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이 동아리는 터가 안 좋은가,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선배라고 있는 게 백종원과 최훈민이라니. 최근 입사했다는 더본코리아 홍보 담당 임원에게 물어봅시다. 최훈민이 백종원의 자객으로 났으면 과연 백종원에게 도움이 될까요? 논란 덩어리, 신뢰도 제로의 최훈민이 백종원 실드를 치면 그게 동반 나락이지 시너지가 납니까? 백종원 대표님, 자객을 보내려면 좀 멀쩡한 사람으로 보내주십시오. 최훈민 같은 사람까지 출동해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도 지금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저도 A급 자객이랑 좀 상대해보고 싶어요. 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저는 계속 묻겠습니다. 백종원 대표님, 이 닭꼬치 먹어도 되는 겁니까? 더본코리아 지역개발과 축제를 지원하는 팀이 예산에서 사용하던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창고 이야기는 나중에 더본코리아의 공식 반박이 나오면 그때 공개하려고 했는데 세계일보 기사에 대응하는 정도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창고는 번듯하게 지어놓은 예산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건물 뒤쪽에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에서 직접 식자재를 공급받던 상인의 증언입니다. 더본에서 소스를 줬군요. 네, 그 도본 외식산업개발원 냉동창고에 그 소스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가지러 가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그 냉동창고에 있는 소스가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냉동이라서 상관없으니까 그냥 쓰셔도 돼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좀 찝찝하긴 했지만 그거 아니면 저희는 이제 장사를 못하니까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써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받으러 갔을 때부터는 그 유통기한 있는 부분 라벨을 찍거나 거기에 매직을 칠해서 지우거나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나 했었거든요. 이 인터뷰가 의미 있는 건 더본코리아에서 식자재를 직접 공급받던 상인이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받아서 사용해 왔다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더본코리아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어떨까요? 세계일보 기사에서 더본코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량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칩을 구매해 예상군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인 B환경을 통해 폐기가 이루어졌다.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식품업계 종사자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할 겁니다.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폐기는 식품회사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따라 다 확인합니다. 당연히 증빙으로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놓죠. 실수로 유통되기라도 하면 치명적이거든요.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회계용으로 진부화됐다고 표현해요. 장부의 가치를 0으로 반영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식품회사는 내부 통제 절차가 있어요. 증거 사진을 첨부해서 인트라넷으로 결제를 받습니다. 그 로고 기록과 통제 자료를 모두 제시하면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본코리아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데 세계일보는 의혹이 다 해소된 것처럼 넘어갑니다. 세계일보는 계속 거짓말합니다. 백종원 닭꼬치 의혹을 검증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재환 PD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영상도 제대로 안 보고 더본코리아가 불러주는 대로 기사 쓴 겁니다. 창고를 빌린 주체도 더본코리아 본사가 아닌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었다. 더본코리아와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무슨 다른 회사입니까?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 자료조사도 안 하고 기사를 씁니까? 좀 더 볼게요. 보관 창고, 식품 표시 관련 주장했지만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아니, 뭐가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까? 확인했다고 기사에 단정적으로 썼는데 어떻게 확인했죠? 올 3월에 찍은 닭꼬치 영상을 공개했는데 5월에 찍은 사진을 증거라고 가지고 왔어요.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는 더본코리아 측이 싹 다 치워버렸습니다. 세계일보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갑질 문제를 제기해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논란에 물타기를 시도한 예산시장 닭꼬치 상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산시장 상인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예산시장에 장사해온 분들이 있고요. 백종원이 예산시장 개발 이후 데리고 들어온 젊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백종원 지지파는 골목 막걸리 박유덕을 내세워 상윤의 장악에 나섰는데 투표 결과 시장에서 오래 장사해온 현 회장님에게 졌습니다. 이후 두 그룹 간에는 예산시장 운영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예산시장 총 93개 점포 가운데 현재 더본코리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체는 25개입니다. 더본코리아의 말을 잘 듣거나 식자재를 납품받으면 홍보에서 혜택을 줬어요.
반면에 백종원에게 반대한 상인들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예산시장에서 불판 빌려주는 집을 운영했던 상인이 더본코리아 정책에 반대하자 불판 빌려주는 집 2를 새로 내세워 압박했습니다. 더본에서 받던 주류 공급도 싹 다 끊어버려서 하나씩 새로 뚫어야 했어요. 예산 닭꼬치집 사장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더본코리아를 위해 제일 앞장서온 인물이자 백종원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주위 상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일단 이 상인은 영세한 상인은 아니랍니다. 먹고 살만 하시답니다. 근데 왜 영세 상인으로 자신을 표현했을까? 영세 상인을 괴롭히는 갑질 PD 프레임을 짜고 싶었겠죠. 근데 얼마나 영세해야 영세한 것인가라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 상인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저처럼 백종원 대표에게 따져야죠. 폐기용 식자재를 그렇게 오랫동안 내 닭꼬치 옆에 보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리고 더본코리아에게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더본코리아를 위해 열심히 뛰어온 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메일로 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메일을 읽지도 답변하지도 않겠다고 답장을 썼습니다. 이게 갑질입니까? 이 사람은 지난 3월 사진도 아니고요. 흐릿한 5월 사진 보내면서 라벨은 바닥에 숨어 있다고 우겼습니다. 저는 냉정했지만 예의를 갖춰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사는 영세 상인에게 갑질했다고 나왔어요. 아니, 제가 백종원처럼 욕을 했나요? 분노를 표현했나요? 도대체 뭐가 갑질입니까? 이 영세 상인 호소인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정말 자기 닭꼬치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고소하면 됩니다. 왜 사랑하는 내 닭꼬치 옆에 폐기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보관했냐? 더본코리아 이 나쁜 놈들아, 따져야죠. 근데 왜 저에게 따집니까? 아니, 제가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를 보관을 했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닭꼬치를 위험에 빠뜨린 건 제가 아니라 백종원입니다. 더본코리아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를 보관만 했다고 주장했는데 왜 폐기용 표시는 어디에도 없는가?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고 주장했는데 장장 7개월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까지 보관한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공간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와 지나지 않은 정상 식자재를 같이 보관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축제 끝내고 남은 폐기용 식자재를 비싼 물류비 들여서 다시 예산으로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창고에 정상 제품을 보관했던 다른 일반 상인도 있었는데 더본코리아가 폐기용 식자재를 가져와 함께 보관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는가? 폐기 예정 식자재를 비싼 냉장, 냉동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해온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 10월에 확인한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중에서 어떤 건 사라졌고 어떤 건 올해 3월까지 계속 남아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한 유튜버 채널에서 더본코리아가 이 창고에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왜 해명도 고소도 하지 못하고 급히 창고만 치워서 증거를 인멸했는가? 폐기를 입증할 일련의 내부 통제 자료와 사진, 로그 기록을 왜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는가? 더본코리아가 이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식품회사라고 할 수 있는가? 세계일보 이동수가 명함에 기자라고 파서 다니려면 더본코리아에게 최소한 이런 질문은 던지고 답을 받아내야죠. 문화일보 이현욱 기자는 식약처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야 기자지. 저는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죠. 어지간하면 말이 안 되는 기사가 나와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작금의 프레임 전환 시도는 너무 속이 보이지 않나요? 백종원의 농약통 거짓말은 국가기관에 식약처를 팔아서 사기친 겁니다. 도저히 수습이 안 되자 저를 흠집내는 물귀신 작전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기업이나 권력자가 기자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형사고소 남발하는 거 강력히 비판합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나 민사소송은 다른 문제죠. 기자는 자기 기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계일보 이동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기사의 책임을 져야겠죠. 제 기준에 이동수는 기자가 아니에요. 세계일보 기사는 오직 더본코리아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공공의 이익에도 반하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습니다. 바쁜 일 끝내고 나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프레임 씌워서 저를 흠집내는 기사를 쓴 뒤에 댓글 부대는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말도 안 되는 닭꼬치 갑질 기사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수십 페이지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덮어버렸어요. 오직 백종원을 지키기 위해 여론 형성을 막고 커뮤니티 기능을 마비시킨 겁니다. 대기업들도 이렇게 무식하게 댓글 작업 걸지는 않습니다. 이건 삼류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저를 MBC에서 비리로 잘린 사람이라며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표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심플해요. 만약 제가 만든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자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요. 증거자료 내놓고 백종원이 저를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첫 단추부터 좀 껴보자고. 겁나요? 아니요, 안 겁나요. 제가 왜 겁나요? 백종원 대표가 공항에서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왜요? 고소하려니까 겁나요? 하수인들 시켜서 이상한 기사 뿌리지 말고 자신 있으면 직접 고소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 이 채널은 저희 관계회사가 운영하던 45플러스였습니다. 작년에 백종원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올릴 데가 없어가지고 이 채널에 올렸다가 오제나가 됐고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45플러스 PD들이 만들어 놓고 아직 못 나간 영상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요. 괜찮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45플러스 영상이 올라와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PD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 영상에 대고 백종원 콘텐츠 내놓으라고 무례한 댓글 달지 마십시오. 저한테 백종원 영상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목표는 백종원 몰락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올해 안에 이루고 싶다고 한 3가지 꼭 달성하고 싶고요. 세상이 조금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일보 같은 기사 숱하게 보실 겁니다. 제가 바빠서 기사에 일일이 대응을 못하더라도 차분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백종원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실수하면 그냥 법적으로 저를 묻어버릴 거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속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만약에 실수하면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할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겠습니다. 댓글 응원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차 실수하면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저를 버릴 거라는 거 저 잘 압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백종원이 절정의 인기를 구가할 때 혼자 노 했다가 세상 모든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됐어요. 이제는 언론사들만 백종원 편이고 나머지 모두가 노라고 말하니까 제 역할은 이제 다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선 빨리 백종원 시리즈 끝내고 조용히 산책하고 책 읽고 운동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저는 마라톤 풀코스 여러 번 뛸 정도의 체력이었어요. 춘천 마라톤 풀코스 뛰고 장원 막국수 먹고 기차 타고 서울 돌아와가지고 밤새 편집도 했어요. 근데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밤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제가 백종원 시리즈를 갑자기 그만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 이제 저 사람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백종원 방지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뭐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